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선물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되는 마음에 포털 검색어에 선물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관 검색어로 주식 선물이 뜨는 거 있죠. 요거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 오늘 유망주 없는 날이지만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전문가님, 주식 선물 주세요. 당연히 드려야죠.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푸짐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시청을 하시면 제가 정말 푸짐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푸짐한 선물일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럼 그 사이에 시황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탓일까요? 2100선 이탈됐는데 시황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같이 지수를 잠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결국에는 지수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이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2100포인트에서 돌파하는 모습은 나타났었지만 다시 밑에서 조금 움직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잡아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 포인트겠죠. 그러면 앞에서 이제 물량들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단에서 물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타나는데, 결국 하단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물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손바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돌파 자체가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결국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연기금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짚어드렸던 게 바로 연기금이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수가 반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건 특수한 부분, 바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에 대한 매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지금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들이 조금 소폭이나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매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수 자체도 수급에 대한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대신에 이슈에 대해서, 바로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2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에 지금은 미리 재료를 선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역시 지수보다 종목이 힘이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7%를 수익률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끔은 17%, 또 때로는 27, 37%까지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갈지 기대를 해보면서 더블 체크부터 출발할게요. 추천주는 쏟아지지만 돈 될 종목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블 체크가 있고요. 여러분들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어제 얘기를 했던 이노메틀이 들어왔고요. SFA, 삼성중공업, 상하프론테크 요건 해봤던 또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걸까요? 네, 삼성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죠.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는 과정에서도 LNG선은 그래도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삼성중공업이 그나저나 LNG선 발주를 하던가요? 네, 하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안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 자체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에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본격화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다 LNG선에 대한 발주가 들어가 삼성중공업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이제 선박 건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 세분화되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좀 더 LNG 운반선이 유독 지금은 수주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종목별에 대한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자, 여기에 대한 재무제표 잠깐 화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 잠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기준일이 3월 31일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보시면 조선해양 부분에 대해서 지금 LNG선에 대해서 나오고, 밑에 컨테이너선과 여러 가지 영어들 보이죠? 이런 특수선들이 있는데,
자, 안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해상 화물 운반하고 원유 운반하고 LNG 운반하고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토목 건축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지금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부분 안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특수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게 잡히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개다. 이렇게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앞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이 LNG 선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자, 삼성중공업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차트를 보시면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바닥권역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갈 수 있는 네. 그냥 앞에서 이렇게 지금 투매가 나타났던 자리인데 자, 이런 자리는 이제 기준점이 되겠죠. 이 자리 7,6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를 받고 거래를 붙여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추세적으로 넘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요것도 긍정적이다. 지금 자리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앞서서 키워드가 우리가 특수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LNG, 바로 LNG 운반선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본행제에 대한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동성화인텍도 잠깐 보겠습니다. LNG선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업을 지금 대안주로 주시려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 LNG 본행제에 대해서 가장 납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 한국카본.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오늘도 그렇고 지금 와. 요걸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56주 신고가를 50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중공업,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꼭 골라야 된다. 꼭 보시면 세 가지 다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똑같은 업종에 세 가지 다 사면 그거는 우리가 뭐랄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닙니다. 차라리 저라면 한국카본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을 싣고 나머지는 다른 업종과 다른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고동을 울릴 만한 수준이긴 하나 LNG 관련해서는 본행제 업체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카본을 대안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카본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전장 추천주도 바로 좀 만나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대덕전자, 일진머티리얼즈, 하나케미칼, 제이스텍이 추천이 됐습니다. 네, 뭐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 네,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덕전자. 안신의 거가 하라고 계속 왜냐면 손으로, 네. 반가운 기업이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대덕전자 하면은 바로 좀 알아야 할 투자 포인트 세 가지 있다고 하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반도체, 5G, 그리고 멀티 카메라까지. 투자 포인트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세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네요. 네, 일단은 영업이익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종의 이 기업이 이런 영업을 잘해서 이만큼 올랐다. 이건 아니고요. 그럼 왜 이만큼 올랐느냐? 결국에는 이 대덕전자가 자회사 대덕 GDS를 합병을 했거든요. 그럼 그 합병에 대한 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그게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됐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5G 통신 장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PCB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가 이수페타시스하고 대덕전자 이 두 가지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도 관련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대덕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대감에 네. 5월 중순 이후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것도 방송에서 했었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고가 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런 뭐랄까 이제 박스권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 우리 안신앵커님 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아요? 아니 2분기 나아진다고 하니까 주가도 그 기대감 받고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고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좋다. 아, 좋다. 오케이. 네. 자, 그만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투자 심리가 쉽게 안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진한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오늘 2%에 대한 조정은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다. 왜? 실적이라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서 업황 자체가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감하게 우리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업이 일반적인 개인 수급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급등락을 보이는 종목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감이 더 남아있는 구간,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덕전자 의견 일치 찍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골라주세요. 네,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한번 같이 보시죠. 상승세가 좀 주춤했는데 2차 전지 다시 좀 관심 가져야 될 때입니까? 요즘 추천주로 스물스물 올라와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수요일입니까? 화요일인가요? 그때 그 노르웨이에 수소차 충전소가 폭발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안신앵커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실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수소 충전소 자체가 폭발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국내에서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지금 투자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수소차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위축되는 부분 자체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나? 예상 가능한 범위였나? 아니겠죠. 노르웨이에 있는 수소 충전소가 터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자, 일단 수소차 관련주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소차 관련주를 잠깐 한번 보시면 유로스나 이런 기업들도 기업에 대한 주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한 투자 심리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겠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요게 2차 전지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럼 네. 지금까지 주가가 빠졌던 것이 우리는 정부 정책이 수소차 관련주 정책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뭐랄까요? 투자 심리는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이 긍정적이었던 부분 자체가 뒷받침되고 거기에 투자 심리가 현재는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 주가를 놓고 보시면 우리 안신앵커가 서 있는 자리, 저 자리가 뭐랄까 이제 크게 떨어졌던 자리죠. 여기요? 물량이. 예. 네, 맞습니다. 그럼 하단에 이제 거래량이 터져버리면서 물량이 떨어졌는데, 자, 결국에는 저 자리를 우리가 조금 체크해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돌파가 나오지만 돌파에 대한 거래량이 어때요? 하락했던 거래량에 대해서 절반도 못 미친다, 그죠? 그럼 돌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가 권역에 넘어가더라도 여기서는 막힐 수밖에 없다.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시 한번 주가는 빠졌다가 또다시 돌파는 나오지만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하더라도 앞에 있는 거래량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요. 네. 그러면 돌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빠지고 여기서 어떻습니까? 다시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매물대, 이 가격대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악성 매물이 분포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각을 크게 세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각이었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각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지금 거래량이 또다시 터지고 이 밑에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밟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자리 자체가 하방에 대한 지지 권역으로 해석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고가 권역 지금 보면 가격대가 41,000원에서 뭐 41,500원 정도 될 것 같고, 하단 같은 경우 한 35,000원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두 가지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작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좀 더 상단으로 넘어갈 확률이 저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차라리 지금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반사적인 수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보시면서, 다만 지금 가격대가 막혀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밑에 가격대를 공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동상이몽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는 35,000원 밑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동상이몽 의견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 정해주신 거 뭔가 특이점이 오면 그때는 나아질 수도 있어 보이는 종목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유망주 들을 차는데 제가 좀 미리 봤더니 박민영 앵커의 촉픽 종목인데. 그래요? 네. 제가 그까지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썼네요. 이틀 늦으셨네요. 제가 일일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그분의 추천 주가에 어떻게 신경을 써요. 자, 뭐 일단은 뭐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군이 크게 튀게 된다면 우리 박민영 앵커에게 그의 공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되겠죠?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일단은 이 넷마블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요거는 조금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이제 크게 놓고 보시면 요게 요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상장이 될 때 이미 수익이 조금 나는 기업들이에요. 장이주익상에서도 뭐랄까 이제 대차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만 원까지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2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군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요거는 2배 이상 가지는 못하고 그냥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줘야 되는데 또다시 한 번 더 빠져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멈춰줘야 되는데 또 한 번 또 빠졌습니다. 어허. 한마디로 상장됐던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하방으로 내려오게 돼버렸고 그에 따라 가지고 유통 물량 그때까지 이제 보호의 수가 막혀있던 종목 그 물량들이 다 나와 있겠죠. 지금 현재.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권이 지금 다지면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앞서서 제가 그 일진 머티리얼즈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떨어질 때 투매에 대한 자리를 제가 집어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투매를 좀 찾아보면 자, 뭐 요 자리가 한 게 일종의 투매 자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자리가 한 요 정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요런 이런 자리가 이제 맥점 흔히 얘기하는 돌파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인데 자, 요거를 보고 우리가 일봉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맞고 빠지고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또다시 급락 나오면서 그냥 터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맞고 빠졌는데 또다시 돌파 나오고 또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거래량에 대해서 보면 오히려 상승할 때 거래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냥 지금은 이렇게 움직임이 저는 인위적인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자리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 그 모멘텀이 첫 번째로 방탄소년단 관련, 그 두 번째는 방탄소년단이 지금 공연 수익이 꽤 나옵니다. 거기에 2대 주주의 역할을 이 넷마블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12만 4천에서 12만 6,500원, 손절가 하단에 12만 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도 투자 포인트지만 맥점을 보다 집중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넷마블 위로 얼마까지 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유망주 드렸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